문체부 대한축구협회 감사 돌입 최신 상황 플러스 홍명보 대표팀 감독 취임 회견 풀버전 해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현장 감사를 29일 시작했다. 문체부는 앞서 축구협회에 대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대표팀 운영 등과 관련한 감사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9일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축구협회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했고 문제점이 발견돼 감사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감사는 지난주 시작됐고 이날부터 축구협회에 감사장을 설치하고 감사반을 투입한다. 현장 감사에는 10여 명의 감사 인력이 투입됐다. 이번 감사 결과는 빠르면 9월 중순경 나올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지난 13일 홍명보 감독을 차기 사령탑으로 공식 선임했다. 반년 이상 외국인 감독 선임을 공언했던 축구협회가 갑자기 국내 감독으로 선회하자 축구팬들을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선임 과정에 참여했던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에 의해 최초로 나왔다. 이후 박지성과 이영표, 이천수, 안정환 등 2002년 월드컵 레전드급 선수들도 이에 동조하기도 했다. 축구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했던 박주호 위원의 폭로의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축구회관에서 있었던 취임 기자회견에서 홍 감독은 문체부 감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감사에 대해 축구협회와는 전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축구협회와 문체부 관계다. 축구협회가 충실히 해명하면 될 거라 생각한다. 고 답변했다. 2. A4 용지만 8장 준비. 홍명보 감독. 여전히 논란은 회피, 팬심 돌릴 수 있나? 29일 서울 광화문 축구회관에서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취임 기자회견이 열렸다. 홍명보 감독은 기자회견장에 8장에 달하는 A4 용지를 들고 입장했다. 질의응답에 앞서 홍명보 감독은 A4 용지에 적힌 지신의 입장을 취재진과 국민을 향해 발표했다. 홍명보 감독은 4년 주기의 월드컵과 아시안컵 성과도 중요하지만 대표팀을 중심으로 한국 축구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할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저는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거쳤고 전무이사로 행정도 거쳤다. 이런 경험을 통해 체계적 유소년 시스템 및 적극적인 유소년 발굴이 A 대표팀과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배웠다. 이후 현장으로 복귀해 K리그 감독으로 중요성도 체험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K리그와 동반 성장하는 대표팀을 꾸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 대표팀의 발전은 K리그 및 유소년 시스템의 발전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뤄낼 것이다. 그 부분을 이해했기 때문에 큰 책임감을 느꼈고 제 욕심이 아닌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답했다. 지난 10일 홍명보 감독은 광주FC와의 경기가 끝난 뒤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라면서 나는 나를 버렸고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 라고 대표팀 수락 이유를 설명했다. 팬들은 뜬구름 잡는 소리라며 홍명보 감독에게 비판을 쏟아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한국 축구의 발전이란 화두를 제시하며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평등, 대화, 책임감, 볼 소유 등 대표팀 운영 방법도 곁들였다. 위리축구 혹은 인맥축구라고 비판받았던 첫 대표팀 역시 실패라고 인정하며 반성했다. 홍명보 감독은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K리그의 단편적인 선수만 뽑다 보니 팀에서 역할을 해야 하고 헌신하는 선수를 잘 몰랐다 라면서 제 머릿속에 명확한 쓰임새를 알고 있는 이름들이 있다는 게 10년 전과 큰 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은 선임 과정 등 팬들이 진정 듣고 싶은 말은 명쾌한 답변을 남기지 않았다. 다른 2명의 외국인 후보자와 달리 홍명보 감독은 면접을 진행하지 않고 이임생 기술총괄과의 면담만으로 대표팀 사령탑에 뽑혔다. 8장에 달하는 A4 용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선임 과정에 대한 논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를 감사할 예정이다. 홍명보 감독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와 전혀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 그것은 협회와 문체부의 관계다. 거기에 있어서 협회는 충실하게 소명하면 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홍명보 감독은 많은 분들의 지적과 따끔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지만 비판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다. 정면 돌파를 택한 것 같지만 알맹이는 없었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홍명보 감독이 팬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앞으로 홍명보 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3. MD 현장 인터뷰. 축구에 미쳐있고 행복해하는 모습 대견해. 팀 K리그 캡틴. 주민규가 본 정호영과 윤도영. 팀 K리그는 31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4 쿠팡 플레이 시리즈 토트넘 호스퍼와의 1경기를 치른다. 경기에 앞서 30일 오후 7시 팀 K리그 박태하 감독과 이승우, 주민규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는 쿠팡 플레이에서 유럽 유명 구단을 한국으로 초청해 K리그 올스타 격인 팀 K리그와 경기를 치르는 프리시즌 경기다. 2022년부터 열리고 있으며 올해가 벌써 세 번째다. 팀 K리그는 2022년 토트넘, 2023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ATM를 상대로 친선 경기를 치렀다. 팀 K리그는 2년 만에 다시 한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토트넘을 상대한다. 2022년 처음으로 팀 K리그에 승선한 주민규는 두 번째로 토트넘을 상대한다. 주민규는 2022년 당시 후반전 교체 투입돼 45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다. 주민규는 정호연, 윤도영 등 젊은 선수들을 향해 축구에 미쳐있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내가 어렸을 때 과연 그랬었나? 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들이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구단과 경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다. 경기도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다. 일단 감독님께서 일단 전술적으로 어떻게 나가실지 미팅을 해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일단 감독님이 추구하는 축구를 선수들이 빨리 인지해서 경기를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멀리서 보고 또 TV로도 보고 같이 훈련도 해보면 정말 세계적인 선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 모든 선수들이 다 세계적인 스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작년에도 그렇고 승우랑 같이 합을 맞췄을 때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느꼈고 저 또한 이제 같이 호흡을 맞췄을 때 굉장히 많은 골을 넣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웠다. 전북 현대로 가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벤트 경기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호흡을 잘 맞춰볼 생각이다. 다 기대가 돼서 사실 딱히 한 명을 뽑자고 하기 좀 그렇다. 저도 수비수들이랑 같이 경쟁해보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느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다. 저도 승우랑 같이 이렇게 많은 경기를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이벤트 경기에서 같이 합을 맞추는데 저나 승우나 공격 포인트를 좀 올렸으면 하는 기대감이 좀 크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긴장감이 좀 있는 것 같다. 저는 이승우 선수가 손흥민 선수랑 유니폼을 교환하기 위해 연락을 한지 이제 알았다. 저도 먼저 이야기를 해서 제가 먼저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볼 생각이다. 양민혁 선수가 이제 토트넘으로 나감으로써 K리그 젊은 선수들이 좋다는 것을 아마 많은 해외 관계자들이 많이 아셨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많은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해외로 많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많이 도와줄 생각으로 지금 경기에 임할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민혁이가 잘했으면 좋겠어서 당연히 도와줄 생각이다. 나는 정호연 선수나 윤도영 선수가 잘했으면 좋겠다. 민혁이가 좋은 이제 토트넘에 입단을 해서 그 선수들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경기를 잘해서 토트넘이 아니더라도 그 경기를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해서 좋은 해외파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 친구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려워서 그런지 말을 안 걸더라.
그래서 말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귀여운 것 같다. 그리고 축구에 미쳐있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내가 어렸을 때 과연 그랬었나? 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들이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4에서 3으로 저희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많은 팬들이 토트넘도 좋아하시지만 K리그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가 1골, 정호연 선수 1골, 양민혁 선수도 1골, 윤도영 선수도 1골 넣은 뒤 흥민이가 3골 넣고 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시스트를 4개 하겠다. 승우가 말했듯이 모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민혁이가 골 넣고 세리머니를 같이 하는 걸로 하면 굉장히 재미있겠다는 생각은 했다. 그런데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저는 할 생각은 없는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 것 같다. 저는 해외에서 처음으로 축구 본 팀이 바르셀로나여서 바르셀로나랑 한번 경기를 하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했다. 쿠팡 플레이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오시는데 사실 해외 축구만 보시는 팬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경기력을 보여서 K리그도 많이 봐주시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다.